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저는 궁금한 게 오늘 그 금리를 내렸다고 뉴스에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0.5% 은행 네. 한은에서 금리를 내렸다. 네. 사상 최대로 내렸다. 네. 0.5입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지? 궁금한데 전혀 뭐 네.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책에 보니까 이제 박 대리가 멘티를 만나는데 이제 뭐 금리도 내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대부분 이제 이론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내 집을 유지할 수 없어서 경매로 나오거나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즉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반비례구나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일본, 그다음에 북유럽, 한국 등등 해가지고 그 금리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지표를 동시에 놓고 보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진 않지만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또 해봤었어요. 네. 지금 이 책에는 제가 88년도부터 기록을 해놓긴 하지만 그 전부터 그 다른 데이터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이런 데이터 오타쿠들. 데이터라기보다 뉴스죠, 뉴스. 네네네. 이제 구글로 해가지고 혹은 네이버로 해서 그리고 혹은 KB나 MBC 같은 뉴스는 다시 되돌아보기 그 채널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과거 연도로 돌아가서 보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빨간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셨던 이제 복부인들 더 전에 돌아가다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그때 당시에는 다운 계약, 업 계약이 굉장히 남발했었던 그때 그 시절 때 부동산에 대한 투기 열풍을 잡고자 굉장히 강하게 눌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누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세수화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정부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이 기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다시 올리기가 힘들고 또 너무 올라가면 또 당연히 실업률이 그만큼 또 올라가게 돼요. 부동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과 내 임금에 대한 상승에 대한 비교로 또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적정선을 굉장히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 적정선으로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금리와 대출에 대한 규제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먼저 제시는 하긴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알게 되었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 뭐 잘 되고 있나, 어떤지 궁금해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코로나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코로나 보고서라는 미국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보다 보니까 그 저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유명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리먼 사태 때도 굉장히 컸었고 IMF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한국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컸었었는데 리먼이 이 정도의 규모, 조금 한 1단계의 규모를 한다면은 IMF는 2단계의 규모이고 이 코로나는 2단계가 같거나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규모가 위기의 크기가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체는 굉장히 수출 의존 국가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서 미국, 중국, 유럽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많이 막혀 있었어요. 지금 아무리 경제를 다시 뭐 복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이 속도와 지금 우리나라와 연관성 그리고 무역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입고 있다라고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더 가중화되고 여기에서 외부 영향이 분명히 생기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규제까지 같이 들어가죠. 서울에서 규제 같이 들어가서 뭐 거래와 취득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규제가 들어가요. 또 게다가 강동구, 서울 같은 경우는 강동구나 저기 이제 위례나 해가지고 또 공급도 많이 또 생겨요. 자, 어떻게 보다 보면은 지금 하락의 4대 요소 중에 3가지가 또 포함이 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의 이 정도의 위치 안에서는 실거주 외에서 투자로 지금 너무 어렵게 굳이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마음 씀씀이해서 내가 지금 내 가족과 건강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이쪽으로만 내가 너무 쏠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긴 하죠.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금리도 그것 때문에 내린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사실 부동산도요. 경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집값만 올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좀 다들 할 텐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엔 투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네. 저는 항상 투자를 제가 지금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위기가 도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8년도 7월로 내가 돌아간다면 그때부터는 전국 지표가 쭈르륵 떨어졌었는데 네. 돌아간다면은 나는 어디를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해요. 그래서 2008년도 8월달, 9월달부터 해가지고 서울부터 해서 전국 지표를 쭉 보다 보니까 오른 데가 있고 떨어진 데가 있었어요. 근데 떨어진 데가 물론 더 많았죠. 네. 근데 여기 와중에서도 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광양시, 거제시, 뭐 전주시 이렇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공통점은 뭘까라고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난 여기서 아주 크게 떨어질 지역은 선택하지 않을 거야라는 자신이 있었었어요. 물론 내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떨어져도 그냥 비슷하게 조금만 손해를 보고 이 정도만 내가 투자가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내가 투잡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잡으로 부동산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 내려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4대 하락 요소가 있었잖아요. 네. 미분양이 많고 그다음에 공급이 과다하고 단기간 급등은 일단 세계는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외부 영향이 있냐 없냐인데 이 외부 영향이 여기에서 작용이 되는 도시가 있고 아닌 도시가 있거든요. 작용이 되는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다시 뭐 수출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도시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광양과 거제 같은 경우는 제철과 조선업에 이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인데 제가 08년도에 회사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조선소나 제철소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너무 이제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잘 되고 호황이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4학년인 우리 동기들은 다 그런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호황이 있고 많이 신입사원을 뽑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 여기는 외부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전주는 또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을 해봤죠. 전주는 어떤 경기, 어떤 회사가 있나? 살펴보다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전주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전북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서부 신시가지라는 이제 하나의 택지가 개발이 되었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핵 도심으로 이제 또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호재거리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여기 군산, 익산 그 밑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전라북도 안에서는 전주, 광역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주라는 큰 코스피 같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 외부 영향이라는 이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외부 영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외부 영향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 세 가지 위주로만 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내가 크게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진 지역을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네. 처음에 아까 초심자가 무조건 뭘 봐야 되냐, 처음에 뭘 봐야 되냐 했을 때 공급과 네. 그리고 미분양 네. 얘기하셨고 방금 전에 또 말씀하신 거 세 번째가 단기간 급등이죠. 단기간 얼마나 시세가 많이 올랐는가, 집값이 네. 얼마나 올랐냐 네. 이걸 또 보고 마지막에 이제 외부 영향인데 네. 이렇게 총 네 가지를 보면 어쨌든 위험한 지역은 피해갈 수 있다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럼요. 코로나 위기 사태와 상관없이 뭐 지금도 그런 지역들만 잘 피해 간다고 하면 투자가 유효하다. 네. 어디가 그래요? 그것을